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직도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던 논문 하나가 지금까지도 중국 온라인상에서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일부 대학 연합 연구진은 전 세계 40개국 355개 도시에서 길에 버려진 지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의 분실 지갑 회수율이 20% 정도로 도사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많은 중국 각계각층을 다 난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실험 시 지갑 속에 남겨둔 연락 방식이 이메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라마다의 문화적 차이 고려 없이 이메일 발송률이 떨어진다고 이를 중국인의 정직도가 꼴찌라고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나 싶었지만 자발적 참가로 알려진 중국 국내 14개 대학 100여 명 규모의 연구팀이 조직되어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국 10개 도시 500곳에서 비슷한 조사에 들어가 최근 그 결과가 중국 항구시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이메일 방식을 통한 분실물 습득자의 연락 비율은 27.4%로 해외 테스트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대부분 중국인들은 분실자가 돌아올 것을 고려해 자신이 습득한 장소 인근에 지갑을 맡긴다며 이런 방식으로 회수된 지갑은 77.8%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기사에서는 해당 결과에 대해 논문 제1저자 양첸의 팀의 근성과 응집력으로 중국의 정직함을 증명했다는 인터뷰 내용과 전 세계에 진짜 중국을 알려주기 위해 시간이 부족해 경비를 신청하지 못해서 모든 연구비는 자체 조달에 의지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중국 온라인 채널들도 해당 소식을 전하며 중국인들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몇 명이나 이메일을 쓰냐면서 중국에서 자주 쓰는 채팅 메신저 위챗의 QR코드를 지갑에 남겨뒀다면 외국인들이 그걸 스캔할 수 있겠냐는 말로 기존 테스트의 불공정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자주 소개드리는 모 사이트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반응은 현재 댓글 6천여 개가 남겨진 단 한 곳만을 찾을 수 있었고 중국 조사팀이 4년이라는 시간으로 증명한 정직한 중국인이라는 내용이 그다지 잘 먹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댓글이 많은 편이라 좋아요 수 높은 것과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들 위주로 선정해 보았고 한국 국내 언론에서는 정직도라고 보도되었지만 해당 단어가 중국에서는 신용으로도 번역이 가능해 저희 영상 속에는 두 단어를 상황에 맞게 돌려가며 적용한 점 시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위챗 회신율을 이유로 미국 정직도를 꼴찌로 두지 않은 건데? 으이그 사회에 나가서 한 바퀴 돌면 알게 될 거다. 사회에서는 정직이라는 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사기꾼 가장 많은데? 가장 정직하지 못한 건 미국 정부겠지. 말하는 거랑 행동은 다르니. 이건 반박할 필요 없는 거임. 자기 마음속으로 알면 되는 거니까. 결점이 있다면 고치고 없다면 더 힘쓰고. TV에서 맨날 만병통치약 광고하는데 믿어도 되는 거냐? 먹고 죽지는 않고 반장애인 될 뿐이야. 난 하루에도 보이스피싱 전화 몇십 번 받는데 니들 생각에는? 동감임. 난 방지기는 켜놓은 상태에서 그래. 넌 적어도 성공 인사까지 머지않았다는 뜻인 거임. 첫째 보이스피싱, 둘째 급여 미루기, 셋째 돈 깔아놔야 겨우 일할 수 있다. 보충해주세요. 사과 한 상자 사면 위에는 크고 먹다 보면 아래는 작은데 결국 큰 거 가격으로 산 거지. 상자 중간에는 시멘트층도 있어. 안 썩은 거면 그게 양심 상인인 거야. 선불 내고 미건축 건물 구매. 정직도 세계 꼴찌, 전문가수 세계 1위. 사무실에 신용으로 1,000원을 얻는다라고 걸어둔 사장들이 가장 신용 없잖아. 걔들은 1,000원을 얻어본 적이 없으니 걔들이 신용 없다는 게 증명된 거지.
정직은 중국에서 완전 희귀한 물건임. 중국인들이 정직했어봐라. 전 세계에 가짜 물건이 없었을 테니까. 미국 기업이랑 중국 기업에서 다 일해봤는데 난 미국 기업 믿는 걸 선택할란다. 중국인들이 중국인 안 속이면 세계적으로 중국인 속일 사람 없겠지. 똑똑한 걸로는 위에 있는 중국인들이 외국 여행만 가면 완전 짜증나게 하고 많은 나쁜 습관을 외국으로 가져간다. 본성은 고치기 어려운 거야. 전 세계적으로 보이스피싱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데? 중국인들 사이에서 10명 중 하나가 신용 지키면 준수한 거야. 너무 많이 얘기했다. 일부 사람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잖아. 도덕적 타락과 신용이 부족함. 주류 사회랑 관계 있는 거임. 위조품을 벌금이 아니라 세게 처벌하면 절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걸? 아마 내 견식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 채무 불이행은 못 들어봤지만 지방 채무 불이행은 만연한 걸 봤지. 귀하께선 신문은 안 보시나 봅니다. 일본 정부한테 최근 만기 미채에 대해 미국이 갚았나 물어보시죠. 아이고, 미국이 그렇게 신용 없으면 전 세계 80억 명이 왜 맨날 미국 국채를 사는데 기간됐다고 되찾아갔냐? 안 가져갔는데 왜 너한테 돌려줘야? 중국 사기 자본시장으로 판단했을 때 꼴찌는 명실상부한 거다. 신용은 정부 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만 전 사회적 풍조가 좋아지는 거야. 신용 두 글자는 중국하고 상관없다. 풍조가 바르지 않은데 신용이 어디 있다고? 중국인들이 아직도 신용? 정직한 사람은 중국에서는 순진하다고 비웃음 당해. 다른 건 보장 못하겠는데 전문가 숫자는 안정적으로 1위다. 우리랑 신용을 논하다니 쟤네 너무 순진하네. 근본적 원인은 뭔데? 정글에서는 생존이 가장 먼저니까. 정치 풍토가 이렇게 만든 거다. 상처를 들추니까 아픈 거지. 1086 전화 오면 감히 받지를 못하겠어. 나 속여서 요금제 바꾸라고 할까봐 겁나. 주식시장 가서 한번 조사해봐라. 정직한 기업이 몇이나 있는데. 이건 필연적인 거다. 다들 봐봐. 국내에 오랫동안 돈 안 갖고 맨날 각지에서 임금 체불 일어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무덕, 무신, 무법, 무지, 모렴치. 의료부터 교육, 거주부터 양로, 도덕에서 신용에 이르기까지. 현재 중국인들의 의식과 품행을 한 봐라. 많은 기업들이 노동법과 근로계약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 임금 체불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어디서 나온 신용? 저건 진짜로 비슷한 거임. 주변에 신용 안 지키는 사람하고 사건을 진짜로 셀 수도 없다고. 억울할 거 없어. 미국은 신용도 극도로 높은 국가니까 쟤들의 진실성을 의심할 필요 없다. 약속 파기 정신이 훨훨 앞서셨지. 솔직히 중국인들의 신용과 의식은 역시 다음 세대에서나 다시 올려야 될 것 같다. 18세대 지나고 다시 봐봐라. 어떨지. 다음 세대는 독학으로 인재되는 거야? 또 책임을 시간한테 전가하고 있네. DNA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정부가 좋은 모범이 돼야 한다. 외국인들까지 알게 됐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니까. 난 미국이 말하는 모든 게 다 유언비어 같은데 유일하게 이 주제만 조금 믿을만한 것 같다. 요즘 정직한 사람은 도처에서 무시당하지만 헛소리 늘어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EQ가 높고 능력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 중국 국내에서 니들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몇이나 있는데 왜 유럽 미국에는 그 많은 백년 상점이 있겠음? 신용이야말로 쟤들이 쓰러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인 거다. 신용도 부족하면서 제잘제잘 짓거리기는. 중국인한테 신용 지키라는 건 중국 축구한테 월드컵 우승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근데 중국은 외국인한테는 완전 우호적이잖아. 쟤들 빚도 탕감해줬으니까 어려움 있으면 얘기해. 중국은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
중국에서 신용은 확실히 걱정스럽다. 병불염사라고 하지만 너무 많잖아. 상장 대기기업 16개 랜덤 조사에서 3개는 불합격이고 나머지 13개는 지들이 대기 철회했어. 우선 지도자가 신용을 높여야만 한다. 중국인들은 다 인정 따지고 백 찾으면서 신용 얘기할 게 뭐가 있다고. 중국 자본기구에서 조사했으면 100% 1위겠지. 신용이 뭔데?